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이제 8장 크리에이티브의 표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광고를 전달해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거 갖다 우리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정보적인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전략인데요. 정보적인 전략은 상품 정보를 이제 사실대로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감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상품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공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전달해 주려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네, 보기 아니 1번을 보시면 이 1번 문제가 바로 이제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크리에이티브 전략 중에서 정보적인 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문제로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정보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기 1번 광고를 볼게요. 보기 1번 보니까는 광고를 하는 햄버거는 굉장히 이제 뭐 맛있어 보이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것이 바로 이제 과장 광고 전략입니다. 과장 광고 전략. 어, 그래서 이 과장 광고 전략을 하는 이유는 이 보기에서 설명드렸듯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생각을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과장된 자극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고관여 제품을 갖다가 쓰게 되면 나중에 큰일이 나겠죠. 예. 그래서 저관여 제품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기 1번은 맞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기 2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편익을 다른 제품보다 먼저 선점해서 우리 이것을 갖다 이제 선점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신일 슈퍼 선풍기라고 해가지고 강력 모터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선풍기는 강력한 모터가 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적인 속성을 신일 선풍기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광고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맞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3번 볼게요. 3번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뭐 우유와 관련된 광고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특정한 브랜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한번 읽어보니까는 개별 브랜드가 아닌 제품 범주, 그러니까 특정한 우유 제품이 아닌 그냥 우유 자체를 갖다가 우유를 좀 잘 마시자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예, 이런 광고들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하게 되는 광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죠. 예.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높은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편익 소구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광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 1등 브랜드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브랜드를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아우디 자동차 광고인데요. 보니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잘 타고 댕긴다 뭐 이런 의미로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자동차든지 눈이 온다고 해서 못 타고 비가 온다고 해서 못 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함이 없이 그냥 친숙함을 갖다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브랜드 친숙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아우디 표시잖아요. 이게. 근데 보게 되면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그 뭐 BMW, 벤츠 가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숙함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보기 1번의 답은 아니 문제 1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 것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이냐?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예, 뭐 어쨌든 3번이 답이라고 보면 되고, 일단 보기 1번을 볼게. USP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USP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특징 중에서 좀 이제 어떤 특징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렉서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불빛이 이게 직선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의 완충 시스템을 알기 쉬운 시각적 요소를 표현한 거.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그 흔들림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이제 USP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이었죠. 예. 그래서 뭐 다른 업체들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한메일 넷이 이제 야후는 외국 거고 다음은 한국 거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번 인해 가지고요. 예, 소비자들에게 야후는 외국 거고 다음은 우리나라 거구나. 이런 어떤 포지셔닝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기 3번이 이제 선점 전략인데요. 선점 전략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신일 선풍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선점 전략은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선점 전략은 독특한 특성이 아니죠. 예,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공통적인 특성을 소비자들이 소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일 선풍기도 강력한 모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선풍기들의 그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먼저 선점을 한 겁니다. 어쨌든 보기 3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비교 광고 전략입니다. 비교 광고 전략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예, 사진이죠. 예, 그래서 펩시콜라를 코카콜라 병에다 담는 그래서 펩시를 마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광고인데 이런 게 바로 비교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좀 인지도나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자사 브랜드를 선두 브랜드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좀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8장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